알겠습니다. 221쪽 국서지는 하나만 볼게요. 국소적 공간과 전역적 공간의 의미에 대해 나와 있는 독서 지문입니다. 문제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지문이고요. 개념만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굉장히 쉽게 풀어 내려가셨을 것 같습니다. 갈게요. 1문단입니다. 지도는, 1문단에서는 지금 지도라고 하는 중심 소재를 꺼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도는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갈게. 인간 생활 환경인 지표상의 여러 현상에 관한 지식을 시각기호로 표현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인간 사회는 축척과 기호라는 지도적 표현을 통해서 공간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전달한답니다. 그럼 결국 지도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요약하면 인간이 공간에 관한 정보를 쌓아놓고 축적하고 생산해서 전달하는 매개물이 지도가 된다.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질문. 나아가 일반적으로 라고 나오는데요. 일반적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보실까요? 그럼 이 부분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이 나올 텐데, 통념이라고 하는 건 가치관을 통념이라고 하죠. 지도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 툴로서 인간이 경험하는 공간의 대체물로 이해되기도 한다. 바로 닫아 놓으시고. 하지만 잘 보세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통념이 나오고 하지만이라고 하는 접속 표현이 나오니까 글쓴이는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이 잘못된 거야 라고 주장을 하겠죠. 보겠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지도가 나타내는 공간을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의 대체물이라 볼 수 없대요. 일반적 통념을 뒤집었죠. 인간은 자신이 위치한 특정 지점의 시선 높이에서 주변에 펼쳐진 공간을 경험하지만, 여기 동그라미 쳐볼까? 지도에 표현된 공간. 인간이 경험하는 공간과 지도에 표현된 공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에 표현된 공간은 밑줄 개별 인간의 신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전체로서의 공간으로의 추상성. 그럼 결국 인간이 경험하는 공간과 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공간은 다르다. 같지 않다. 가 1문단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2문단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기술적 보조를 배제한 상태에서 여기 밑줄 인체의 신체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눈높이에서 근방으로 펼쳐지는 공간을 동그라미 국소적 공간. 그럼 이 국소적 공간이라고 하는 건 방금 봤던 부분에 똑같이 적어보면 기술적 보조, 즉 도움을 배제한다.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의 신체만이 기준이 된다. 이것이 국소적 공간이랍니다. 지리학자 투안에 따르면 인간은 움직이면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공간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공간적 패턴을 기억한다. 그 과정에서 밑줄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은 대개 자신을 중심으로 신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하, 전후, 좌우를 통해 결정. 국소적 공간에서 말하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신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상하, 전후, 좌우로 구분이 된답니다. 이어서 볼게요. 지구의 중력의 방향이 일정하니까 상하는 대개 고정되어 있으나 상하는
거의 고정된대요. 왜? 중력 때문에. 고정되어 있으나 전후 좌우는 신체가 서 있는 위치나 자세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답니다.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이유는 신체가 서 있는 위치와 자세의 변화 때문에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 또한 국소적 공간은 특성상 밑줄 서로 다른 두 개인에게 동시에 점유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 서로 다른 두 개인에게 동시에 점유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됐죠? 뒤에 전역적 공간이랑 비교해야 되고 문제에 적용해야 되니까 정리를 한번 도와드린 겁니다. 3문단으로 갈게요. 여기 밑줄 쳐볼까요? 지도적으로 표현되는 전체로서의 공간을 전역적 공간. 그럼 전역적 공간이라고 하는 건 지도적으로 표현되는 전체적 공간이다. 그럼 잘 봐 얘들아. 인간 신체만이 기준이 국소적 공간, 지도적으로 표현되는 게 전역적 공간이랍니다. 차이점 정확히 보세요. 전역적 공간과 국소적 공간의 차이점. 이어서 갈게요. 상공에서 지상을 조감할 때, 조감이라고 하는 건 높은 곳에서 한 곳을 내려다보는 걸 조감이라 그래요. 높은 곳에서 한눈에 내려다보는 조감을 할 때 펼쳐지는 모습을 전역적 공간과 같다고 여길 수 있지만, 높은 곳에서 특정 건물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본 상태를 그린 조감도의 시점을 전역적 공간의 시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도는 지표상 특정한 한 점에 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세 개의 상을 그대로 투영해서 평면에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까 봤죠? 지도라고 하는 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공간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1문단에서 보고 내려왔잖아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역적 공간에서 말하는 시점은, 그럼 여기서 전역적 공간 관련된 두 번째 시점. 시점이라고 하는 건 바라보는 지점을 시점이라고 합니다. 시점은 밑줄 지도라는 평면 위의 편재. 하는 것과 같다. 지도상 임의의 한 점이 그 점의 바로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상이라고 한다면 전체의 지도는 무수한 임의의 한 점의 위에서 바라본 무수한 상의 적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밑줄 전역적 공간으로서 지도를 내려다보는 시점은 특정한 국소적 공간을 보는 시점을 초월하여 존재. 특정한 국소적 공간을 보는 시점을 초월한다. 그럼 결국 바라보는 시점 자체는 전역적 공간이 더 넓을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도를 내려다보는 시점은 특정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이며, 동일한 지도는 밑줄 누구든 같은 공간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누구든 같은 공간상을 공유, 점유할 수 있다. 차이점에서 보세요. 4번과 3번은 차이점이 되겠죠. 그 다음 4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4문단이라고 해서 4문단 따로 정리할 필요 없어요. 전역적 공간에다가 4번이라고 가져놓고 방향성을 같이 묶어 정리해 놓으시면 3문단과 4문단은 같이 보는 글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할게요.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은 동서남북 네 방향을 기준으로 하고,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과 달리 개별
신체의 위치나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별 신체의 위치나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답니다. 주택의 방향을 일컬을 때 주택 거실 창문의 방향에 따라 남향, 동향이라고 일컫는 것은 남쪽 창문 남향, 뭐 동쪽 창문 동향 이런 게 되겠죠.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나아가 지도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 전역적 공간은 밑줄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한 상으로 인식. 잘 보세요. 3번 누구든 같은 공간상 공유하고 점유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같이 공유하고 점유할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동일한 상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건 모습과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걸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인지될 수밖에 없대요. 전역적 공간에 대한 정보는 자신이 현재 조우한 환경이 낯설거나 그곳에 대해 알지 못하는 타자에게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5번 정보 전달 시 중요한 역할. 그런데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환경이 낯설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특히 국소적 겉모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를 이용 가능한 형태로 통합한 전체로서 전역적 공간을 나타낸 지도는 환경에 관한 정보를 타자와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아까 3번 때문에 공유할 수 있다. 똑같은 내용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도적 표현은 이라고 5문단 나와 있죠? 그럼 4문단은 3문단하고 묶었으니까 3, 4문단이 같이 정리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바로 5문단으로 가서 볼게요. 지도적 표현은 축척을 통해 인간이 통상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으나 경험할 수 없는 전역적 공간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다. 여기 네모 쳐볼까요? 지도로 표현된 전역적 공간의 모습. 네모 쳐보시면 지도에 표현되어 있는 전역적 공간의 모습은 밑줄 인간이 실제로 경험하는 공간. 같은 말 인간 신체가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거는 국소적 공간. 인간 신체만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건 같은 말로 인간이 실제로 경험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특이사항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공간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밑줄 기존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공간적 경험을 부가. 지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경험한 것들만 형상화되는 건 아니니까요. 나아가 역설적이게도 여기 밑줄 전역적 공간상은 공간에 대한 그 어떤 상보다도 안정된 공간 인식의 발판으로서 개별 인간의 이해와 경험을 보충한다. 그러면 전역적 공간상이 개별 인간의 이해와 경험을 보충할 수 있는 이유는 국소적 공간에 실제 경험해야 되지만 전역적 공간에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도 나타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경험을 보충할 수가 있다. 길을 잃어버린 상황 속 인간은 국소적 공간의 겉모습만을 통해서 불안을 해소할 수가 없다. 밑줄 인간은 전역적 공간과 국소적 공간의 상을 종합해서 공간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 결국 공간의 총체적 모습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국소적 공간과 전역적 공간을 모두 다 활용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 마지막 6문단입니다. 의가 나올 거고요.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공간 경험을 국소적 공간과 전역적 공간으로 구분지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듯 인간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특정한 환경으로서 사회 역시 여기 밑줄 사회 역시 국소와 전역이라는
이중의 현상 방식을 통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문문단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국소와 전역이라고 말하는 두 가지니까 이중의 현상 방식은 1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공간의 총체적 모습을 파악한다. 같은 말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번 거기 나와 있는 거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도 국소와 전역이라고 하는 게 활용될 수 있대요. 그러면 국소와 전역은 단순하게 공간과 관련된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니까 국소와 전역은 우리가 알고 지내면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전 바로 문제로 갈게요. 15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국소적 공간은 인간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시각각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인간이 실제로 경험해야 되고 인간 신체만이 기준이니까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맞는 말. 2번 전역적 공간의 시점은 평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도는 평면이죠. 조감도의 시점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는 말. 3번 전역적 공간의 상을 통해 복수의 불특정 타자들은 동일한 공간상을 공유하는 게 가능하죠. 3번 항목. 4번 축척과 기호로 표현된 지도의 공간은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1문단에 나와 있었죠. 5번 여기 밑줄 쳐볼까요? 지도상 임의의 한 점 위에서 내려다보는 여러 상을 적분 밑줄 아래 밑줄 쳐볼게.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의 상. 그러면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의 상은 국소적 공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전역적 공간이에요. 여기 정답이 5번으로 끝나겠죠. 전역적 공간은 국소적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16번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정답 3번이죠. 정보의 범위가 확장되는 과정이 나오지도 않고 순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래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17번 잘 보세요. 이런 문제가 보기 어려운 문제죠. 다시 처음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갑은요 현재 인간의 신체 기준 또는 인간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원래 있던 곳으로 오라고 하니까 1번 볼게요.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이 지닌 특성 바로 쳐볼까요? 위에 적어놔. 상대적이다. 왜? 인간의 신체의 방향을 기준으로 하니까 국소적 공간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방향성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이겠죠. 이내 동일한 어휘라도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갑은 자신의 지시를 정정했지. 아차 그 방향이 아니야 라고 정정하고 있으니까 1번 맞는 말. 아 그렇구나. 난 방금 멈춘 상태 그대로 서 있어. 그럼 네 왼쪽에 그럼 갑은 지금 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볼게요.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갑은 을의 기준에서 을의 기준이죠.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네요. 맞는 말. 네 왼쪽에 아파트가 있어야 오른 방향이야. 지금부터 내가 보내준 약도 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처음 위치로 돌아갈게. 약도 잘 보여?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계속 을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고 국소적 공간, 국소적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볼게요. 갑은 을이 국소적 공간의 겉모습을 활용해서 공간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기에 앞서서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정답 3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쪽이 동쪽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4번 보자.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 동서남북이라고 했죠. 동쪽 나왔고 국소적 공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보고 있는 쪽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방향 신체의 방향이 되니까 국소적 방향성이 맞겠죠. 겹쳐놓은 과정을 통해 즉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서 목적지로 가기 위한
적절한 방향을 파악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약국에서 다다라서는 북쪽으로 꺾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거 5번. 자신과 가백에 적용되는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을 활용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은 3번. 18번. 가와 같이 표현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전역적 공간상은 안정된 공간 인식의 발판으로서 개별 인간의 이해와 경험을 보충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정답은 1번으로 끝나겠죠. 왜? 전역적 공간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것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1번으로 끝나겠죠. 19번. A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경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마지막 부분이 될 텐데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가시화라고 하는 게 A 단락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시화. 가시화라고 하는 건 결국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 보세요. 족보에서 우리 가족의 구성원을 확인한 경험이라면 도식화가 되어 있을 거고 자기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자리매김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간단하게 끝날 거고요. 20번 사전적 의미는 5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